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앉아 계시네요. 뭐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PM 제품의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이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몸에서 뭐 어떻게 작용을 할까? 또 이게 먹어서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좀 더 싼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제품을 먹는다라고 해서 몸이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생각, 성격, 성향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제품만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을 내가 스트레스에 안 받고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일이 즐거우면 돼요. 근데 즐겁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스 돼요. 그래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하는 것도 그냥 막 하지 못해서 제품 타서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서 먹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다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타서 먹어야지. 이거 날마다 이렇게 까가지고 타서 먹어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어떻게 건강해져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 캡슐이나 타블렛이면 그냥 넣고 삼키면 되지. 이걸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까가지고 타서 저어서 마셔야 되냐고. 너무 귀찮다. 이 마음으로 드시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서 저어서 흔들어서 마시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왜 열심히 살면 안 되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자가 우리가 열받을 때 할 때 열자예요. 이 열자잖아요. 그러니까 열도 정확히 이제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심장에 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갱년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천불이잖아요. 천불. 열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받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 근데 너무 열심히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호흡이 얕은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깊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깊은 호흡, 복식호흡 하면서 싸우신 분 계세요?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요가하고 막 싸우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싸우시는 분 계세요? 얕은 호흡을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얕은 호흡을 하다 보니까 몸 속에 각 세포에 원활하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려면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싸울 수 있어요? 열받게 만드는데? 안 그래요? 열받게 만들잖아. 나는 정말 안 싸우고 싶은데 누군가가 열받게 만들어.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화나게 만들면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고 참고 있어도 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 상태 때문에 나 지금 화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계속해서 몸 안에 쌓아두면 이게 이 쓰레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쓰레기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그게 또 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열이 발생이 되면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몸 속에서 태풍이 부는 것이 몸 밖으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부는 것도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육지로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태풍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속에 얼마만큼 많은 쓰레기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품 먹으면서 해독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반응들이라. 어떤 분들은 조금 나타나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올 여름이 되면 태풍이 몇 개 정도 올라올까요? 3개. 3개 올라오면 그닥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태풍이 발생되는 숫자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올 수도 있지만 태풍이 발생되는 것은 정말 많은 태풍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태풍이 1개 발생되고, 어떤 사람은 2개가 발생되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장기마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만 부르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태풍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기 힘들어요. 견뎌내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은 누가 잘못한가요? 내가. 어떻게 잘하죠? 이렇게 잘 알아.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직접 당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제 제일 먼저 탓을 해. 전생부터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가? 라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 자식,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본인의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탓을 조금이라도 탓을 해야 내 책임이 좀 줄어들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앞에 간 차를 박아버렸어요. 내 잘못이 100%죠, 사실은. 그래도 네가 안 썼으면 안 박았을 건데 하면서 탓을 좀 돌리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앞차가 잘못한 것을 10% 탓하면 조금 마음이 위안이 잘 안 돼. 그래서 한 30%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절대 탓하지 마. 이 탓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내 몸에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하는 말도 결론은 다 그 사람은 쓰레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내 몸 안에 축적을 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시고,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라고 표현하시고, 열받는다면 열받는다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화가 나서 싸웠어요. 그러면 그 화나는 것을 내일까지 모레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어요. 며칠 동안 밥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요. 한 달 너무 길지 않아? 이제 피해 마시는 분들 괜찮아, 한 달 해도. 왜냐하면 제품 타서 먹으면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럼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제품만 타서 먹으면 몸이 엄청 건강해질 거잖아. 근데 박사님 싸우고 그 다음날 밥 해주는 사람 뭐예요? 정상이지. 오전에 싸웠으면 점심 때는 밥 해줘야지. 이걸 그날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이 화를 3분을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10초 넘기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10초를 안 넘겨요?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쌓아놓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
그게 독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치매가 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생길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 만성적으로 내 몸에 이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내 몸의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물론 본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몸에 있는 쓰레기, 내 말로 하는 어떤 쓰레기를 남한테 안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담고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서 막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받습니다. 쓰레기인 줄 모르고 그냥 받겠죠? 안 그래요? 여기 보여주면 안 받을 건데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받아. 그래서 일단은 받자. 너를 위해서. 참 이게 너무 착해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받아주겠다. 너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착해서 잘 받아줬지만 내 것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자, 우리 몸의 병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질병이 발생될 것인가 원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오메가3도 많이 팔려요. 유산균도 엄청 많이 팔려요. 자, 콜라겐 많이 팔리니까. 자,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유산균. 그 다음 오메가3가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유산균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요즘에 나오는 게 갱년기 유산균도 있더라고요. 그럼 갱년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갱년기 유산균을 먹어보고 싶을까요? 안 먹어보고 싶을까요? 먹어보고 싶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PM은 별도로 유산균을 안 만들어내지? 이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자, 파워 칵테일은 2개밖에 안 들었어요. 2종류밖에 안 들었다. 근데 많은 회사 유산균들을 보면 우리 회사 거는 몇 종류에 그냥 몇억 마리가 살 수 있다, 장내에서.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왠지 사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 그래? 혹시 PM에 세뇌를 당하셨어요? 자, PM 파워 칵테일에 유산균이 2종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로 양이 차요? 아,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만 모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안 팔리는 유산균을 팔러 왔는데.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갱년기 유산균, 뭐 질 유산균, 뭐 구강 유산균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PM의 파워 칵테일 유산균이 2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으로만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별도로 유산균을 구입해서 먹는 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러고 있는 분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드시고 계신 분 계시죠? 네 하고 하시는 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아, 그런 것도 마케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냥 좋다라고 하니까 내가 막 사서 먹어야지. 또 마트에 가면 이렇게 큰 유산균이 통에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격도 쌉니다. 락땡땡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막 손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많이 먹으면 PM 제품에 이걸 좀 더 추가해서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면 된다.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좋은 균으로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장 내 미생물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예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입니다. 길이로 보면 한 9m 정도가 돼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가 9m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9m.
별로 안 깁니까? 길잖아요. 이 9m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세포들도 날마다 죽을 거잖아요. 떨어져 나와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세포들, 자 9m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은 세포들, 얘네들도 우리 몸에서는 재활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재활용을 안 하면 얘네들이 부패가 일어나. 부패가 일어나면 썩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독이 발생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죽은 세포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들어오면 좋을까요?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적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들어오는 게 좋죠. 얘네들 써야 되니까.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 쓸 이유가 없어요. 적게 들어와야 쓰지.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우리 몸에 더 큰 문제예요. 내부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몸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일단 보류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과하게 공급을 시켜 놓으면 장 안에 죽은 세포들을 단백질로 재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독이 발생이 되면 그 독을 또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제품을 먹으면서 해독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해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냐고. 1년에 몇 번 해독해야 되냐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집안 대청소를 5년에 한 번씩 하세요? 혹시 집안 청소를 대청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집안 청소를 1년에 한 번씩만 하시는 분 계세요? 어차피 어제 저녁에 그냥 이불 깔고 잤어. 근데 뭐 오늘 저녁에 또 들어갈 건데 굳이 이불을 개야 돼? 혹시 이러시는 분 계세요? 어차피 들어갈 건데 거기 안에 또 들어갈 거잖아. 근데 굳이 이불을 갤 필요 있어요? 그냥 또 들어가고 자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자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청소하시잖아. 그냥 밥그릇 접시에다가 반찬도 다 해서 덜어서 먹고 식사를 하시고 어차피 저녁이면 또 먹을 건데 굳이 설거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또 덜어서 먹으면 되지? 혹시 이러시는 분 계세요? 설거지 맨날 하시잖아. 그쵸? 설거지 해가지고 또 새 접시에다가 담아서 드시지. 아침에 먹었던 거 어차피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굳이 내가 이거 설거지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 외부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면서 몸속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몸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오른팔 하나 떼주면 제가 10억 드릴 테니까 하나 떼주실 분 싫어요? 15억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팔 하나 15억 없으세요? 20억? 자, 20억 이상은 저도 못 돌아가는데 이제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팔 하나 20억, 왼쪽 팔 하나 20억, 오른쪽 다리 20억, 왼쪽 다리 20억. 이제 몸속에 들어있는 각 장기들 하나씩 해가지고 각 1억씩 5.69. 자, 그러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그냥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냥 100억. 자,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20억을 준다고 해도 안 잘라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데 왜 이렇게 함부로 다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번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 집에 있는 도자기 100만 원짜리 도자기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혹시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쓰레기통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집에 있는 100만 원짜리 도자기. 혹시 50만 원짜리 도자기를 쓰레기통으로 쓰고 계시는 분?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 쓰레기통은 50만 원짜리 도자기다.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 몸을. 그래서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 얘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바이러스. 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바이러스 때문에 암도 일으키고 또 뭐 저항암도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혈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예요. 자, 그러면 자, 바이러스가 더 안 좋을까요? 박테리아가 더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바이러스가 더 안 좋죠. 박테리아는 좋은 균도 있어요. 나쁜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장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많으면, 좋은 균이 많으면 얘네들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방송에서 봤어요. 자, 그러면 그냥 죽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일단. 그러면 얘네들이 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장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많으면 얘네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많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얘네들이 장 안에만 있겠냐 이거예요. 장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췌장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심장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장기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빠져나와가지고 간으로 가가지고 죽이고 다시 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 내 미생물만 건강하게 만들면 내 몸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 외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옮겨 다니면서 우리 몸을 다 씻고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다 죽인다고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 외적으로 있는 것들은 과연 얘네들이 죽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박테리아는 커요 안 커요? 작죠? 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더 클까요? 장내 미생물이 더 클까요? 장내 미생물이 더 커요? 그것도 보셨어요? 자, 박테리아가 더 클 것 같아요? 장내 미생물이 더 클 것 같아요? 박테리아가 더 크겠죠.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뒤에서 우리보다 덩치가 한 5배 정도 큰 사람이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쟤네들 5명 없애버리자 덤벼서 이렇게 하면 그러자 하실 분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알아서 뭐 있다가 그냥 나가겠지 대부분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몸에서도. 왜냐하면 얘네들이 먹는 먹잇감하고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먹는 먹잇감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네들이 먹을 거 먹고 나가면 돼. 아니 말고 그냥 우리 걸 뺏어 먹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 좋은 박테리아 얘네들이 그냥 막 있어 나쁜 놈일 것 같아가지고 막 싸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래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그냥 먹고 사는 거. 왜냐 먹는 것이 틀리니까 먹고 살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거 어차피 안 뺏어 먹을 거니까 냅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먹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박테리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얘네들이 내 몸속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얘네들이 좋아하는 안 좋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첫 번째, 글루텐. 글루텐은 어디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밀가루. 밀가루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점액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속에서 점액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점액질 뒤에서 숨어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안 당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맛있지 않아요?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입에 넣고 있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살살 녹아. 비가 내리는 날은 미쳐버릴 것 같아. 안 그래요? 비가 내리는 날은 부침개에다가 그냥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막걸리가 막 땡기고 어떻게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는지 아무튼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그렇게 땡기냐면 우리 몸속에 아편제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편 드셔보셨죠? 아 그래요? 아편을 드셔보셨어요? 자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편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자 스트레스 강도가 100이었는데 먹기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빵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편제 수용체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들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아편제 수용체를 건드는 애가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비가 오는 날에는 땡기는 거예요. 내 무기력에 빠져있는 내 몸을 건드려서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계속해서 먹게 되면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절제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계란. 계란. 혹시 계란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다 드세요? 혹시 날마다 한 판씩 삶아 드시는 분 있어요? 자, 계란이 그냥 완전식품이라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단백질 보충, 다른 고기는 안 먹더라도 계란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기 유튜브 나가면 계란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달라들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의 먹잇감으로 계란을 썼어요. 계란으로 계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먹잇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도 진화를 했겠죠. 변형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란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최고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증식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변형을 일으켜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형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변형을 일으켜요.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계란에 1, 2, 3, 4 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1, 2 적어져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드실 분은 드세요. 괜찮아. 먹어야지. 누가 예를 들어서 찾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좋은 유기농 유정란이라고 찾았는데 버리겠어요? 먹어야지. 그래서 일단 드시라고. 일단 그래야 다음에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에서 너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좀 안 된다, 몸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좀 끊어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금속 중에서 수은이에요. 수은. 자, 수은과 납의 중금속이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들어오잖아요. 내 몸에 수은이 들어오고 이제 납이 들어오고 이러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이를 흡착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 독소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이제 암도 되고 당뇨도 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공기 중에 수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입니까 혹시? 안 보여요?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수온이 이제 계속 정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연료를 태우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수온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비행기 날아가고 있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제 얘가 떨어져갖고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온도 우리 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어유애가 수온이 많아요. 어유 물고기의 기름. 그러니까 물고기의 기름으로 오메가3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오메가3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는 물고기가 뭘 것 같아요? 참치. 그러니까 참치 좋아하시죠? 그 참치 안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어야죠. 누가 사주면 드시라고. 그 비싼 참치를 사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지. 자, 먹고 여러분들은 빼내는 방법을 알면 돼. 안 그래요? 그래서 먹고 일단은 먹고 빼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참치 되게 비싸고 맛있잖아요. 근데 사주는데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간다 그래요? 가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드시라고. 그래서 이 수은하고 나비예요. 자, 옛날에는 나비, 이 나비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휘발유에 들어있었어요. 휘발유에 나비 들어있다. 근데 이 나비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납을 없애자. 그래서 없앤 휘발유가 무연 휘발유예요. 무연 휘발유라. 연기가 없다 해서 무연인 줄 아셨어요? 연자가 납 연자야. 그러니까 그 휘발유에서 납을 뺀 거예요. 그래서 무연 휘발유로 지금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납이 이제 그만큼 안 좋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동차 끌고 가서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다 넣어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셀프야. 근데 이 휘발유가 여러분들 몸에 묻잖아요. 그러면 몸에 묻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얘를 차단시킬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혈액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혈관까지. 그럼 혈관을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가서 셀프로 주유를 할 때 거기 비닐장갑 있잖아요. 끼라고 있잖아. 근데 귀찮잖아. 뭐 냄새 맡으면 되지 뭐. 그러고 막 저거 막 있는데 막 딱딱해. 그러면 걔는 혈관까지 들어가. 그래서 몸 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사실 맡아도 안 돼. 근데 휘발유 냄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맡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은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가 이상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냄새가 좋다라고 막 들어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휘발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거든요. 근데 자,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며칠 전에 또 유럽까지 갔다 오신 분한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자, 비행기를 타려면 일단 무조건 내 몸 전체가 스캔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돼요. 자, 옷부터 다 속옷까지 다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캐리어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옷도 들어있고 또 음식도 싹 봤어. 고추장까지 다. 그것을 다 방사선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지고 라면까지도 노출을 시켰어.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또 끓여가지고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수압을 넣어놨습니다. 내가 들고 가는 것도 다 방사선에 노출을 한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 위에다 선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20시간 동안 앉아있어. 10시간 이상 동안. 그럼 여기서 계속 방사선이 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12시간씩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방사선에. 피곤하죠, 당연히. 자, 계속 목욕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트렁크 열어가지고 날마다 또 갈아입는 것이 다 방사선에 노출된 걸로 갈아입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야채 과일만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으니까 나는 훈련할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따 가시죠. 일단 가야지. 자,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하고 조종사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우주방송사님 계속해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얘네들을 해독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독을 빼내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또 갔다고 와서 잘 빼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잘 빼내는 거, 이 방사선 잘 빼내는 거. 병원에 가시면 웬만하면 방사선 다 찍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온몸을 다 찍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 허리 아프다고 찍고, 다리 아프다고 찍고, 손가락 아프다고 찍고, 팔목 아프다고 찍고 해서 막 찍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먹잇감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을 흡착시키면서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 얘네들이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얘네들이 음식이에요. 결론은 방사선, 수은, 납, 중금속들, 글루텐 얘네들이 음식인 거예요. 얘네들이 음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 다음에 하나가 살균제. 살균제하고 방향제. 자, 얘네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을 만들어서 출하를 할 때 다 살균제를 뿌려서 내보내요. 무조건이에요. 살균제를 다 뿌립니다. 그러면 옷을 사면 세탁을 해서 입어야 돼, 사실. 근데 그냥 입으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살균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코드에다 꼽아놓고 살균을 시키는 거 하고, 모기 안 들어오게끔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다 꼽아놓고 나오는 방향제. 이렇게 계속해서 흡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학과학자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살균제나 방향제를 코드에다 꼽아놓고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것보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담배를 피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쩍 빨고 그냥 들어와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 쭉 빨고 그냥 들어와. 근데 매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갔다 이제 피고 들어오잖아. 그럼 밖에서 좋은 공기도 들어마시고. 근데 여기다 꼽아놓는 방향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집에다가 코드에다 꽂는 방향제나 살균제가 있다고 하면 버리세요. 혹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 드리세요. 네? 향초도 마찬가지예요. 향초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향초를 계속 피워놓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많이 없애지만 그 향을 맡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독으로 적용을 해서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먹잇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균제를 가장 많이 뿌리는 곳이 돈입니다. 돈에다가 무조건 돈 찍어내서 나올 때 살균제 뿌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냄새, 돈 냄새, 돈 냄새, 돈 냄새, 그 돈 냄새가 아니라 살균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손으로 계속해서 만지잖아요. 그럼 내 몸에 다 유입이 돼. 그게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먹잇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음식만 조금 조절을 하고 싶은 처감을 있는 거 안 먹으면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입도 문제야. 입이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멍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벌렸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곳은 입 외에는 없어요. 안 그래요? 눈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5분 동안 있어보세요. 혹시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한 3분만 있을 수 있는 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부터 항문을 3분만 열어보겠습니다.
열 수 있는 분은 액티바이즈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못 열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입만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그냥 입 벌려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독소가 우리 몸에 유입이 돼서 세포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의 변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약물로 인한 독소, 그 다음에 뭐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독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내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문제의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을 치유시켜줄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예방 백신 다 맞아보셨잖아요. 혹시 안 맞으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걸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혹시 지하에 계셨어요? 혹시 친구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냥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를 보니까 얘가 뭐 별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잖아.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만 내가 관리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두려움에 떠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어. 우리가 항상 말을 하다 보면 말 끝은 항상 죽는다. 말 끝에 살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불러서 살겠다 하시는 분. 아, 배불러서 살겠다. 배불러서도 죽겠어요.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돈 많아도 돈에 깔려서 죽겠다 하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고, 모든 상황이 다 죽겠다. 말 뒤 끝에 살겠다라고 하는 게 있냐고?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 끝에 살겠다라고 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이 말의 에너지는 결론은 여러분들 입에 나가서 여러분들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메시지는 무조건 부정으로 되돌아옵니다. 긍정의 말은 무조건 긍정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먹고 좋아지겠어 라고 하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진다니까요. 이거 먹고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나도 좋아지겠다라고 느끼셔야지. 그래서 그 느낌으로 즐겁게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속이 정화가 되고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의심을 해. 이게 도대체 뭐라고? 약도 안 듣는데 이게 좋아지겠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독소 유입으로 인해서 결론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어떻게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정상적인 세포처럼 보이지만 걔는 도곡을 품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있는 분 다 정상이라고 보이잖아요. 다 알고 봤으니까. 근데 여기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세포들은 어떤 누군가가 독을 품고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혹시 독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옆에 계신 분은 눈 한번 쳐다봐 보세요. 눈 보면 독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알아. 혹시 내 옆에 있는 분은 독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독을 품고 있는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결론은 독소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건 독소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독을 하면 자가면역 질환 다 치료가 돼요. 근데 하는 자가면역 질환 원인 모르겠다. 그리고 약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없고 약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 원인 모르겠고 약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가요. 가면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먹어요. 엄청나게. 밥은 안 먹어도 그것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 약을 먹기 위해서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내 몸에 덕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물론 약을 써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면 내 몸에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체온의 상태가 됩니다. 저체온의 상태가 되고 저산소 상태가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저산소, 암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증식을 하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복식호흡을 하고 산소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다 산으로 가잖아. 산으로 바다로 가서 엄청나게 그냥 복식호흡을 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기 대전 시내 돌아다니면서 복식호흡 하시는 분 계세요? 자동차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자동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 복식호흡 하시는 분 있어요. 복식호흡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안 좋은 게 나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과 코가 다 닫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몸에 산소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 몸에서 자, 산소의 유입이 없어지고 산소량이 부족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태우는데 안 타면 계속 부채질을 하잖아요. 부채질을 하고 입으로 막 풀고 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강력한 물질은 산소예요. 그러면 그 산소를 어떻게 공급을 시켜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산소가 들어와서 내 몸의 활성도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름에 사람이 많이 사망을 해요? 겨울에 많이 사망을 해요? 겨울에. 그러면 체온이 낮은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체온이 높은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체온이 높아야 돼. 높아야 된다. 그래서 저체온은 병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당뇨 환자도 저체온이에요. 혈압 환자도 저체온이고 저산소고 다 만성질환은 다 저체온 저산소입니다. 그러면 체온을 올려주고 산소량 많이 공급을 시켜주고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주의 별 몇 개 있을까요? 9만 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보셨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이렇게 해갖고 계속 저녁마다 세셨잖아. 몇 개까지 세셨어요? 9만 2개? 자, 우주에 있는 별의 온소, 별들이 머금고 있는 온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H수소입니다. 수소예요. 자, 이 수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 마시는 산소. 그래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이 되게 되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이게 물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셔야 돼. 근데 이 수소는 좋은 탄수화물에 다 들어갔어요. 야채, 과일,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 현미, 이런 좋은 탄수화물에는 표면에가 다 이 수소가 있어, 수소. 그래서 몸속으로 내가 씹어서 먹잖아요. 씹어서 먹게 되면 칼륨 사공이라고 하는 애가 수소를 떼냅니다. 계속해서 수소를 떼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서 산소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응집을 시켜놓고 산소를 별도로 응집을 시켜놓고 같은 동시에 터뜨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걸 이용한 게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그러면 우리 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많이 공급을 시켜줘야 되니까 자연의 식품을 드셔야 된다. 자연의 식품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 유입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이 제품이 액티바이즈잖아요. 그럼 액티바이즈, 그 다음에 자연의 식품, 파워 칵테일. 그래서 파워 칵테일하고 액티바이저하고 같이 먹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몸속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 알고 계시죠? 수소 자동차가 어떻게 수소하고 산소가 유입이 돼가지고 이 움직여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잖아. 그럼 뒤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물이 영양소를 세포까지 공급시켜주는 이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안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품을 먹으면서 물에 안 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냥 파워 칵테일 입에서 털어놓고 물 마시는 분 계세요? 나 귀찮아가지고 액티바이즈 3스푼 털어놓고 물 마시는 거. 혹시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액티바이즈 3스푼 입에서 털어놓고 물을 마셔가지고 꾹꾹 삼키면 안 되냐고.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막 찬물이 나잖아요. 막 물량이 자꾸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저체온과 저산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 칵테일, 자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 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 미생물 유산균을요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이 개념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먹으면 그냥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얘를 먹음으로 인해서, 유산균을 먹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을 안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지는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을 먹으면서 유산균을 계속해서 먹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의 유산균 두 종류가 있는 것은요,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내 몸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종류만 넣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충분해, 건강 유지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PM의 연구진들이 이걸 알고 그냥 두 종류만 넣어놨을까?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이러한 개념을 알고 그냥 두 종류만 파워 칵테일 안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포함시켜서 두 종류만 넣어놨는가? 안 넣는 것보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별도로 또 유산균을 안 만들어내는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안 만들어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또 그렇게 먹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유산균을 사가지고 또 많이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의 식품 이것을 많이 섭취를 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유, 유제품 절대로 드시면 안 돼. 그리고 우유에도 호르몬이 들어가 있고 계란에도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근데 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칡 먹지 마라 그러고 석류 먹지 마라 그러고
콩 먹지 말라고. 자, 얘 먹지 말라고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란과 우유는 먹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큰일 나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호르몬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계란과 우유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칡이 들어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칡을 도대체 얼마나 먹겠어요? 먹는다고 해도. 안 그래요? 석류를 내가 먹는데 뭐 하루에 뭐 한 박스씩 까서 먹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성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나 절대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계란을 한 판씩 삶아서 먹고 우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유산균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먹을 때마다 뿌려가지고 그냥 같이 해서 샐러드 만들어서 먹고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계란과 우유를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다니까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이제 독소를 빼내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해독작용을 강력하게 하는 곳이 간이잖아요. 자, 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자, 1단계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물질이 비타민 B 복합체예요. 1단계에서 B 복합체 B2, B3, B5, 6, 7, 9, 12 이게 다 필요해요. 1단계에서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ACE 셀레늄 이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비타민 B 복합체하고 항산화제 얘를 공급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해독을 독소를 빼내는 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글루타치온, 메티오닌, 시스테인. 자, 얘네들이 들어가서 독소 물질을 수용화를 시켜요. 수용화를 시켜서 어디로 빼내느냐? 담즙으로. 자, 간의 담즙으로 해서 이제 대변으로 빼내요.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신장으로 해가지고 소변으로 빼내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 대변, 소변으로 빠져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 외적으로도 빠져나옵니다. 가장 많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피부. 물론 땀으로도 빠져나와요. 땀이 어디서 나와요? 피부. 그 피부로 빠져나오고 머리털로 빠져나가고 손톱, 발톱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해독하는 과정에서는 손톱, 발톱들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머리털도 푸석푸석하고 잘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해독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나 이거 먹었더니 PM 제품 먹었더니 왜 내 머리카락이 정말 이렇게 푸석푸석해?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먹어서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네 몸이 그래. 뭐가 많아서? 독이 많아, 독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오면 이제 모발에 윤기가 생기고 찰랑찰랑하고 좋아지겠죠.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손톱이 어떻게 독소를 해독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고 괜찮았는데 이 제품을 먹다 보니까 이 손톱이 깨지고 갈라지고 그냥 뭔가 막 이상한 게 생기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제품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먹었더니 지금 2달째 먹고 있는데 얘는 나하고 안 맞아. 머리털 다 빠져버리고 손톱 다 앉아지고 막 이제 이래. 그래서 이 제품은 나하고 절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나 못 먹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른 제품 먹어. 혹시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래서 결론은 내 몸에 독소의
독소가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증상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시스테인, 메티오닌, 글루타치온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단백질은 반드시 미네랄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프로시에프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먹으면 살 안 빠져.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살 빼려고 드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PM 제품을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져? 왜 안 빠지겠어요? 살이 안 빠진다. 왜 안 빠지겠냐? 그러니까 PM 제품은 살 빼는 제품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고. 이걸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고, 자, 다이어트가 되려면, 살이 빠지려면, 몸이 건강해지면 살은 그냥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살 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은요, 한 달에 10kg도 빼줄 수 있다니까. 원하면 20kg 빼줄 수 있습니다. 자, 20kg 빠질 수 있는 처방 해드릴까요? 그 이후에 살찌는 것은 이제 감당 못하겠고 빼줄 수는 있다고. 나는 한 달에 한 15kg에서 20kg 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별도로 처방해드릴게요. 그 이후에 요요가 일어나고 살찌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빼주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 빼는 것에 포커싱을 절대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그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체질이라고. 뭔 체질이에요? 살찔 체질이에요. 나는 살 안 빠질 체질이고.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어떠한 모양, 형태, 이걸 그냥 모델로 잡아져 있는 걸 가지고 나를 거기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절대 못 맞춥니다. 어떻게 맞춰요? 내가 165에 50kg 너무나 부러워. 그럼 나도 이렇게 맞춰야지. 맞춰지겠냐고. 일단 키가 안 되는데. 그리고 뼈가 통뼈. 아무리 하려고 해도 뼈가 통뼈여가지고 안 돼. 그럼 뼈 깎아야 돼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체에 그냥 아주 적합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치가 다 똑같아요. 이게 생명가치거든요. 생명가치는 어떤 직업을 떠나고 나이를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나고 생명가치는 다 동등합니다. 노숙자든 대통령이든 생명가치는 동등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사실은 생명에 대한 가치는 기준점이 없는 거라고. 명목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봐야지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빼빼 마른 사람하고 통통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사는지 아세요? 빼빼 마른 어떻게 아셨어요? 통통한 사람 더 오래 살아요. 지방 때문에. 아무튼 통통한 사람 더 오래 살아요. 그러면 살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돼.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키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그럼 우리 애들은 키 키워야 돼요? 놔둬야 돼요? 키워야 돼요? 놔둬야 돼요? 크면 오래 못 산다니까요. 그래도 키워야 돼요? 어쩌? 피해 먹으면 돼요? 자연의 상태에서 키가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도 애 키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병원 가서 호르몬 주사 맞춰가지고 키워내는 것은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주사를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젊은 나이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생제
대량으로 유입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암 환자가 많아진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진통제를 먹어요. 근데 그 진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병원에 가면 암 걸려서 하면은 진통제를 맞는데 다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내 몸에 방사선 유입을 시키고 항암을 넣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먹잇감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낫겠습니까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가 너무 짧아. 좀 더 크게 그래. 지구예요, 지구. 계란인 것 같아요. 자, 지구가 있어, 지구. 자, 여러분 나침판 여기 들어보셨죠? 네. 자, 나침판 N극을 가리키는 곳은 지구의 북극이에요, 남극이에요? 북극. 네? 북극. 북극이에요. 네. 자, 북극. N극을 가리키는 곳은 북극입니다. 네. 그러면 북극은 S극일까요, N극일까요? S. 자, 북극은 지구의 북극은요 S극이에요. S극이라. N극이 아니라. 그럼 남쪽은 N극이에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려면 극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침판에 N을 끌어당기는 곳은 S라.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안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그래서 지구는 대형의 아주 어마어마한 큰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도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5가우스 정도의 자장이 흘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5가우스 정도의 자장이 없으면 순환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자석. 그래서 우리 몸도 자기로 돼 있고 자석으로, 지구도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철분을 놔둬요. 철을 놔두든 아니 뭐를 놔두든 여기다가 책받침을 놔두고 여기다가 자석을 올려놓으면 얘네들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움직이면 얘네들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책받침에다가 책을 이때만큼 두꺼운 걸 놔둬요. 두꺼운 걸 놔둬. 그러면 여기 자석의 힘이 약하면 얘네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 속에 혈관이 있고 혈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혈액 안에 철분이 있어요. 철. 그래서 여기에서 심장에서 혈액을 탁 품어주면 지구에서 자장의 힘으로 위, 아래 양쪽으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니까 12만 킬로미터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47초밖에 안 걸려요. 47초. 그러면 몸에가 지방이 이만큼 두껍게 있어.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 자, 내 몸에 자장의 힘이 약하고 약해요. 그러면 이게 두꺼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려면 지방을 제거를 해야 해요. 지방을 제거를 하셔야 된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심장에서 펌프질만 해가지고 12만 킬로미터로 어떻게 돌려요?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속에 5가우스 정도의 자장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얘네들의 먹잇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빼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걸 해서 몸의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고 혈액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이 N극과 우리는 상대방, 나하고 맞은편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살고 계시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얌전하고 순진한 여자애는 조폭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힘 강한 조폭한테 끌린다니까요. 왜냐면 걔는 나를 보호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돌아다녀. 저녁에 뒤지게 두들겨 맞고. 눈뜬시 밥뜬시 돼가지고 오늘은 왼쪽, 다음날은 또 오른쪽 두들겨 맞아. 눈뜬시 밤뜬시가 돼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 걔하고 좀 헤어져. 그러면 하는 말이 그래. 그래도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줘. 또 같이 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내가 나하고 그게 있는 것이 처음에는 땡겨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땡겼잖아 다. 안 그래요? 남편들 다 땡겼잖아. 근데 지금도 땡겨져요? 지금 안 땡겨지잖아요. 다 근데 밀어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같이 맞춰버리면 돼. 그걸 같이 맞춰버리면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사람은 같은 분류로 땡겨져. 젊었을 때는 나하고 그게 있는 것이 당겨지는데 나중에는 같은 것이 땡겨져요. 그래서 항상 우주의 원리는요, 우주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땡겨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땡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라. 우주에 내가 뭘 당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느낌이 좋아야 따라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받아보시라. 그래서 PM의 제품에 얘가 에너지잖아요. 이 제품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 PM 제품에는 자연의 상태니까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액티바이드를 가지고 얘한테 계속해서 나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보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내 이거 먹고 뒤져버려라 얘기해가지고 줘보라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먹고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주입을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양자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다니까요. 넣어서 전달을 시켜주면 그 사람 몸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에너지를 넣으면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RI가 자석이잖아요. 내 몸에 자장이 없으면 안 찍힙니다. 내 몸속에 자장이 있기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잖아. 나한테 오게끔 하려고 자기야 하고 부르잖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자석이 자석. 그래서 자기야 하고 부르잖아.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자기야 하고 부르세요? 안 오게끔 만들려면 야 그래야지. 야 하면은 안 옵니다. 근데 자기야 하면은 와요. 그러니까 오게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도자기의 자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자석의 힘으로 끌려오는 거라니까요. 여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다 여보라고 하세요? 여보세요라며, 여보가. 그러면 아무 사람 부를 때 다 여보라고 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여자가 너 여자예요. 너 여자, 이게 보자가 보배 보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보배다라는 뜻입니다. 여보가. 아씨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씨 잘못 불렀네. 지금까지. 오늘부터는 야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의 식물에는 그대로 자연의 상태, 자연 그대로. 그래서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까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몸속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산소가 들어와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액티바이즈가 있잖아요. 다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액티바이즈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얘가 자 비타민 B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이 확장되고 빨갛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냥 비타민 B가 들어가니까 다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얘가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간에 있는 세포하고 피부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간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들어가게 되면 이 피부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왜 자극 속도가 빨라지냐면 흡수가 빠르니까 자극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흡수가 빠르니까 이 랑게르한스 세포의 자극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랑게르한스 세포를 자극시키게 되면 그 랑게르한스 세포가 뇌에 있는 뇌하수체를 자극시켜요. 뇌하수체를 자극시키면 뇌하수체에서 혈관을 확장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려보내요. 명령을 내려보내면 우리 몸에서 전체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근데 이 명령이 안 따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 안 나타나신 분들은 명령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가지고 뭐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 누군가가 건드렸어. 그러면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랑게르한스 세포가 자극을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치유 물질이에요. 여기가 우리 몸의 치유 물질. 이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분비가 막 일어나니까 얘가 치유 호르몬이에요. 결론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가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면서 이 신경은 내 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3의 나이아신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랑게르한 세포에 자극을 하게 되면 얘가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오는 경우는 어제 저녁에 뭔가를 빨리빨리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든가 뭔가를 독소를 빼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에서 비타민 B 복합체가 다 필요하다고 해독하는데 그러면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 1단계에서 액티바이즈가 해독시키는데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 또 거기를 그 음식을 분해시키고 흡수시키는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 강력하게 일어나요? 공복일 때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언제까지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액티바이즈 먹고 발가락 끝까지 빨개지시는 분 혹시 발가락 끝까지? 아 그래요? 두 분은 안 죽겠네요. 우리가 발가락 끝까지 혈관이 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빨리빨리 열리는데 발가락 끝까지 열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면 발가락 끝까지 열린다는 건 뭐예요? 혈관이 아직까지 모세혈관이 발가락 끝까지도 다 계속해서 모세혈관이 탈락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액티바이즈가 하거든요. 비타민 B 복합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름도 미세한 주름도 없애고 깊은 주름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모세혈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액티바이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즈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2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보면은 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져 있어요.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2년 전보다 톡상 늙어버렸다 보니까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것을 안 먹은 거라고.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알아.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이냐?
제품에 일일 섭취량 적어졌더니 한 번에 한 스푼이라고 적어졌던데. 자, 이거잖아요. 자, 100kg인 사람하고 50kg인 사람하고 한 스푼씩 넣어. 같이 작용할까요?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50kg인 사람하고 50kg인 사람하고 같이 한 스푼을 넣어. 같이 작용하겠습니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꼭 그만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 기준으로 일일 섭취량의 기준은요 10배입니다. 그냥 10배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10배 더 이상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10배를 더 먹어요. 괜찮아요. 돈이 문제지. 이건 돈이 문제지. 이걸 더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일 섭취량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이게 플래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근데 그 나이아신 그 NAD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어요. 비타민 B 복합체에 NAD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다. 니코틴 아마이드 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NAD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노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지 않게끔 하는 것이 NAD예요. 근데 이 NAD 물질이 액티바이지가 들어가요. 이거 엄청 먹어야 돼. 이것은 그냥 달고 그냥 다니셔야 됩니다. 막 차고 다니세요. 그냥 우리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계속 뭐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딱 적어진 게 있어요. 액티바이지 그 성분에 보시면 나이아신도 적어져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성분은 원래 나이아신 빼고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성분만 넣으면 똑같이 B3로 작용하는데 얘만 넣으면 플래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오지는 않아도 효과는 같아요.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야 해독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해독 주소가 적어있잖아요. 물론 해독을 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속이 해독이 되려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 다음에 단백질, 이가 다 필요해요. 미네랄만 가지고는 해독이 안 돼요. 중금속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중금속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의 먹잇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화학 칵테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50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최소 50가지. 그래서 5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50가지 넣어주셔야 돼요. 50가지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화학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 4%만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4%. 근데 이 4%가 부족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의 꼭지점에 있는 얘가 칼슘이에요. 칼슘은 혈액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을까요? 1%. 혈액의 1%. 뼈 속에 99%. 그래서 혈액의 1%가 여러분들의 혈액의 pH를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을 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이 산화가 되면 뼈에서 칼슘이 계속해서 유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 아이스크림, 그냥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밀가루, 튀김류 이런 거 먹게 되면 칼슘이 계속 유실이 돼요. 그럼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칼슘 유실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 치아에서 빼요. 제일 먼저 치아에서 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아가 좀 시큰시큰한 것 같다라고 하면 칼슘 유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바꿔내셔야 되는 거라고. 치아에서 먼저 빼요.
여기서 먼저 빼면 되겠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치과라도 걸어가라고 여기서 먼저 안 빼. 치과 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안 빼. 제일 강한 곳 치아에서 먼저 빼. 그래서 이 치아를 온전하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과로하고 음식 잘못 먹고 하면 치아 상태는 안 좋아져.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상황은 이제 이미 뭐 임플란트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어요? 이제 이 생에는 걸렸어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시면 온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죠. 손자 손녀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못했어도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말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다. 누가 안 들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칼슘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이온 채널이 있어요.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노칼슘을 많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칼슘은 CA예요. 플러스 2개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극과 극이 끌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마이너스 2개를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이너스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CO예요. CO가 탄산입니다. 탄산. 얘는 칼슘. 그래서 탄산, 칼슘. 모든 조개 껍질, 꼬막 껍질 이런 것들은 다 탄산, 칼슘이에요. 얘네들을 나노로 쪼갭니다.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나노로 쪼개면 크기가 15옹스트롬. 이 크기가 돼요. 이 나노 사이즈가 15옹스트롬이에요. 근데 여기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0.99옹스트롬. 그러니까 그냥 1옹스트롬.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하고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크기는 1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노칼슘은 웬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포 내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CA하고 CO하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 이온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버리는 것이 이온화 칼슘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리를 시켜버리면 사이즈가 1옹스트롬이 돼요. 1옹스트롬.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꽉 박힙니다. 이렇게 박히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튀어요. 1.33 일렉트론 볼트 전기가 스파크가 탁 튀어요. 튀어서 전기 그 힘으로 얘를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세포 안으로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노칼슘은 어떤 누구가 먹어도 작용을 못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에 pH가 1.5인 사람은 이온화가 돼요. 위에 pH가 1.5인 사람은 이온화가 위에서 돼버려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위에 pH가 1.5에서 2.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유 먹죠. 고기 먹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먹죠. 이래서 위에 pH가 안 맞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노칼슘을 먹어버리면 세포 내로 못 들어가고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팔도 안 올라가고 더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다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온칼슘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온화 시키려면 고온의 온도 800도, 850도에서 1000도씨 온도에서 얘를 계속 가열을 해가지고 분리시켜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온화 시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칼슘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섭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이온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집에 혹시라도 다른 칼슘이 있는데 물에 넣어가지고 안 녹으면 버리세요. 쓰레기입니다.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남편한테만 주세요.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혹시라도 사모님이 주면 너부터 먹으라 그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부터 먹어라. 그래서 이 칼슘만 들어가잖아요. 칼슘만 들어가면 나머지 마그네슘, 아연, 구리 얘네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따라 들어가요. 사이즈가 0.7이거든요. 0.77온스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슘만 들어갈 수 있는 이온화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우리 몸의 세포에 모든 세포에 다 미네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4%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만.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누가 칼슘이 미네랄이 필요한 세포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모르잖아요. 알려주는 애가 있어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애가 알려줘. 갑상선 떼내서 없으면 손한 번 없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갑상선 아무렇지도 않게 떼내버렸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 자, 이 부갑상선에서 비타민, 칼슘이 미네랄이 세포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조정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 D잖아요.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어디에가 있을까요? 소장이 있어요? 소장하고 12자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다고 하던가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고 와야 얘 비타민 D가 이제 햇빛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비타민 D는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비타민처럼 이렇게 바이타민, 아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아민자가 붙어 있어요. 아민. 모든 단어에 아민이 붙어져 있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 않는 물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호르몬처럼 이렇게 모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우리 몸 속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이에요. 자, 근데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서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비타민 D는 비타민 D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요. 근데 유입이 되는 것은 햇빛에 의해서 유입이 돼요. 근데 햇빛을 안 받으면 필요하겠죠. 공급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받아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장에 콩팥에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신장한테. 자, 그래서 부갑상선이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여기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서 야, 얘 세포가 칼슘이 필요하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여기 비타민 D가 깨어서 칼슘을 데리고 얘한테 갑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신호를 주냐? 부갑상선에서. 여기 호르몬.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것들은 절대로 떼내도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쁘게 떼내주세요. 갑상선 떼내고 자궁도 드러내고 맹장도 떼내고 쓸개도 떼내고 어떤 분은 힘들다고 가슴도 떼낸 사람 이것도 떼내고 뭐 그냥 다 그냥 뭐 귀찮은 것은 다 떼내버리자. 관리적거리는 것은 다 없애버리자. 또 관리적거리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이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귀찮다. 다 떼내버려. 귀찮으면 너무 관리적거려. 다 떼내버려. 머리가 관리적거리시면 계세요? 여기 머리가 빌어버려. 없애버려. 잘라버린다. 우리 몸은 맹장도 필요하고 갑상선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얘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떼내버리십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쪽이 문제가 있어서 떼낸 사람 어떻게 해요?
얘 미네랄이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문제가 더 많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절대 한 개 장기씩 독단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어느 부위를 자극하든지 간에 몸의 전체 반응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데 뭐 먹어야 돼요? 간이 안 좋은데 뭐 먹어야 돼요? 췌장 안 좋은데 뭐 먹어야 돼요? PM 제품에 나 어떤 사람 유방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간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이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드셔야 된다고. 간의 액티바이즈, 신장의 파워카페인, 뭐 췌장의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은데 뭐 먹어야 돼? 어디가 안 좋은데 뭐 먹어야 돼? 이건요. 몸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딱 맞춰놓고 내 몸에 부족한 것을 넣어줄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다 필요해요. 그게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는 기준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뭐가 부족한지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박사님이 우리 몸의 전체 메커니즘을 지도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지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1박 2일 세미나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PM 제품은 다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돈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실 때 그때 딱 눈 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딱 보면은 다 세부적으로 나눴지만 결론은 한 개예요. 자 여기다가 막을 쳐놓고 이렇게 막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2개를 뚫어놨어요. 구멍 2개 뚫어놓고 제가 여기서 구멍 2개에다가 오른손과 왼손을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본 상황이에요. 손 2개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손 2개를 보면서 한 사람 손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손과 이 손을 틀리게 해놨을 거니까. 틀리게 해놔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보이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닐 것이다라고 다 본다. 근데 쭉 차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나 하나예요. 나 하나로부터 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래서 다 분포가 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결론으로서 아무리 거리가 멀지만 거리가 멀어도 쭉 타고 오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 하나의 코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PM의 전체 제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는 이 많은 성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장기별로 별도로 각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어느 부위를 자극하든지 간에 결론은 오장육부에 다 반응합니다. 오장육부에 다 반응을 해요. 여기 숨통 끝에 하나 자극을 해도 오장육부에 다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한다. 한번 해보셔봐. 여기가 찢어져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 다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반응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 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들 오장육부에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나쁜 에너지가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끔 하는 것이 죄책감이고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과 두려움이고 분노예요.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슬픔, 분노, 두려움 얘를 없애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몸은 엄청나게 건강한데 치매 걸렸어요. 괜찮아요? PM 제품 엄청나게 먹었는데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치매 걸렸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요. 물론 영양소도 필요해요. 영양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해독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고
분노 쌓아놓지 말고 풀어내고 이야기할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두려움도 없애고 과거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과거 거 잊어버리셔야 돼.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과거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치매를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병 걸려서 죽어. 그러니까 병 안 걸려서 옥상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게끔 해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게끔 하려고 치매를 주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못 잊어서 치매 걸리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스스로 잊어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지 마시라고. 2000년도에 남편 몇 원더라고 싸운 거 잊어버리시라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 인간이 그때 그랬어.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미래 것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장담합니까? 내일 올 거라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힘들게 살면 안 돼.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이 즐거우면 내일이 즐겁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힘들게 살면서 내일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여러분들 몸을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PM 제품을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 내일부터 먹어야지. 지금부터. 알아서 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항상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 다음 달부터. 해독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날씨 더우니까. 기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내년 다음 달에 바닷가 가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되겠어요? 안 됩니다. 결론 이번 달 올해는 해수욕장 못 가. 그래서 내년을 기대를 해. 내년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년은 안 올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에 뭘 넣어줘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쓰레기 잘 내보내는 거 이걸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즐기셔야 된다고. 이걸 그냥 막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라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해독 과정, 내가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그냥 즐기시라고. 내가 도대체 뭐 얼마나 산다고. 먼 나라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밥을 안 먹어야 돼?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내 몸을 좋아지게끔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절대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어땠는가? 내 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대가는 그냥 즐거움으로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좋아졌을까를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좋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남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게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좋은 거 안 입고 그냥 나는 좋은 거 안 먹고 남을 위해서 주고 이건요 너무 잘못한 거야. 내가 건강해야 계속해서 남한테 더 좋은 거 주고 더 배려해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야. 자신이. 근데 1번에다 꼭 두세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 1번을 딱 그렇게 보면 나이대별로 틀려져.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순위 1번으로 두시고 건강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1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건강 관리 안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을 정한다는 건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1번 순위 돈 얼마 번다 이건 아닌 거라고.
건강에 1번 순위, 우선순위 1번 두고 건강해지면 그때 우선순위 1번을 바꿔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번이 또 해결되면 또 1번의 우선순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이지. 우선순위 1번에다가 BMW 2억짜리 산다. 혹시 그렇게 해놓으신 분? 100평 집으로 이사한다. 우선순위 1번이다. 그걸 해놓으신 분? 100평 샀는데 안 걸리면 어떡해요? 100평 샀어. 근데 병원 가서 진단해봤더니 안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대. 그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뭘 좋아하는가, 얘네들의 음식과 좋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은 별개다 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좋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내일부터 오늘부터 바꿀 수는 없어요. 못 바꿔요. 절대로. 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는다니까. 빵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는다니까. 빵집 지나가면 미쳐버리는데 어떻게 끊어요? 안 돼. 그래서 3번 먹었던 것을 2번으로, 2번 먹었던 것을 1번으로, 매주 먹었던 것을 한 달에 1~2번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조금 내 몸을 바꿔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몸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딱 목표를 잡으세요. 2024년도 지금 이제 6월달인데 2024년도 12월이 되면 지금의 내 몸과 정신과 육체적으로 12월이 되면 정말 많은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결론은 스스로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라는 거 아시죠? 그때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셔야지.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